소파 위치 하나 바꿨더니 가족 전체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거실 소파 배치인데요. 혹시 여러분 집 거실 소파가 어디에 놓여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한번 둘러보세요. 그 소파의 위치가 여러분 가족의 재혼을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풍수 인테리어를 연구하면서 수백 가구의 집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였던 사례가 바로 소파 배치를 바꾼 경우였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소파 위치만 조금 옮겼을 뿐인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김모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이신 분인데요. 이분은 자영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계속 안 되셔서 정말 힘들어 하셨죠. 집에 들어가면 가족끼리 다투기만 하고 아들은 취업이 안 되고 딸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정말 모든 게 꼬여 있었습니다. 그분 집에 방문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본 게 뭐였냐면요. 거실 소파가 현관문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것도 문과 일직선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풍수에서는 현관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집안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소파가 문을 정면으로 막고 있으면 그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제대로 퍼지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소파에 앉은 사람들이 계속 문 쪽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올까 신경 쓰이고 마음이 불안정해집니다. 무의식적으로 편하게 쉬지 못하는 거죠. 가족들이 거실에서 시간을 보낼 때 긴장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도 줄어들고 다툼도 많아지는 겁니다. 저는 김 씨에게 소파를 옮겨보시라고 권했어요. 현관문을 등지거나 측면으로 보는 위치로 말이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소파 위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하지만 워낙 어려운 상황이셔서 한번 해보시기로 하셨어요. 소파를 옮긴 지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일단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있는 시간이 늘었대요. 전에는 각자 방에만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소파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주에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거래처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큰 계약을 하나 따냈다고 하셨어요. 2달 후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아들이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고 딸의 건강도 좋아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부부 사이가 정말 좋아졌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차도 마시고 드라마도 함께 보게 됐대요. 이 모든 게 소파 위치 하나 바꾼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큰 비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소파 위치만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옮기면 안 되겠죠. 제대로 된 원리를 알고 최적의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거실 소파를 어디에 어떻게 놓아야 가족의 재운이 올라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하고 수백 가구에서 직접 확인한 노하우를 모두 공개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집에 가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왜 소파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실은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풍수에서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기운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의 중심이 바로 소파예요. 소파는 단순히 앉는 가구가 아닙니다. 가족의 건강과 재혼과 인간관계가 모두 모이는 핵심 지점이에요. 특히 소파는 사람이 오래 머무는 곳이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 있습니다. TV 보고 책 읽고 가족과 대화하고 손님 맞이하고요. 그만큼 그 자리의 에너지가 우리 몸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본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박모 씨 가족입니다. 이분들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어요. 평수도 넓어지고 좋은 동으로 옮기셨는데 이사 가고 나서 이상하게 계속 돈이 나가기만 했대요. 전에는 저축도 잘하고 여유가 있었는데 새집 가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고 수입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분 집에 가보니까 거실이 정말 넓고 좋았어요. 그런데 소파 배치를 보는 순간 문제를 알 수 있었습니다. 대형 소파를 벽에 붙이지 않고 거실 한가운데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놓으셨더라고요. 요즘 인테리어 잡지나 해외 사진 보면 그렇게 배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기에는 세련되고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최악이에요. 소파 뒤에 벽이 없으면 뒷받침이 없는 겁니다. 마치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은 것처럼 불안정하죠. 이렇게 되면 가족 구성원들이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을 느낍니다. 일할 때도 실수가 많아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망설이게 되고 기회를 놓치게 돼요. 실제로 그 집 가장이신 박 씨는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이 자신 없어서 포기하셨대요. 아내분도 부업을 시작하려다가 겁이 나서 못하고 계셨고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소파가 불안정한 위치에 있어서 생긴 일이었어요. 저는 소파를 벽에 바짝 붙여서 배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소파 뒤쪽 벽에 그림을 하나 걸고 조명도 추가했어요. 이렇게 하면 등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풍수에서는 이걸 배산임수라고 하는데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는 명당의 원리를 실내에 적용한 겁니다. 바꾸고 나서 한 달쯤 지나니까 가족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 씨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고 아내분은 용기를 내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잘 돼서 지금은 쏠쏠한 수입이 생기고 있다고 하셨어요. 큰아이는 학급 임원에 당선됐고 둘째도 성적이 올랐대요. 이렇게 소파 위치 하나가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은 곳에 놓거나 TV 보기 편한 곳에 놓습니다. 풍순이 기운이니 하는 건 미신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풍수는 수천 년간 축적된 환경 심리학입니다. 사람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오랜 시간 관찰하고 정리한 지혜예요. 요즘 현대 과학으로도 풍수의 많은 원리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 배치가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 심리학에서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고요. 예를 들어 소파를 문을 등지고 앉게 배치하면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등 뒤를 보호해야 생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는 지금도 뒤가 뚫려 있으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합니다. 이게 계속되면 만성 스트레스가 되고 건강도 나빠지고 판단력도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소파를 벽에 붙이고 앞이 트인 곳에 배치하면 심리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가족 간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이런 안정된 상태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게 결국 재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소파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은 소파는 반드시 든든한 벽을 등지고 배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집 소파 뒤를 한번 보세요. 벽이 있나요? 아니면 빈 공간인가요? 만약 빈 공간이라면 오늘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왜 벽을 등져야 하냐면요. 풍수에서 말하는 현무 즉 뒷받침의 개념입니다. 사람이 앉았을 때 뒤가 든든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운도 안정적으로 들어와요. 반대로 뒤가 뚫려 있으면 기운이 새나가고 불안정해집니다. 이게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재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상담했던 인천에 사시는 최모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50대 후반 남성분이셨는데요.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장사는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돈이 안 모였대요. 벌면 바로 나가고 항상 통장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거실이 복도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소파를 벽 쪽으로 붙이지 않고 거실 중앙에 놓으셨더라고요. 복도 쪽을 등지고 앉는 형태였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소파에 앉아 있으면 뒤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죠. 그러다 보니 집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최 씨가 소파에 앉아서 식당 장부를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곤 했는데요. 그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들이 대부분 좋지 않았던 거예요. 급하게 재료를 많이 사서 버리게 되거나 직원을 잘못 뽑거나 광고를 엉뚱한 데 하거나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소파를 창문이 없는 벽 쪽으로 완전히 붙여서 배치했어요. 그리고 소파 뒤 벽에는 산 그림을 하나 걸었습니다. 산은 든든한 뒷받침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최 씨가 소파에 앉았을 때 확실히 편안함을 느끼셨대요. 뒤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집중도 잘 되고 머리도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최 씨의 결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료 주문을 딱 필요한 만큼만 하게 됐고 메뉴 구성도 효율적으로 바꿨어요. 직원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 결과 3개월 만에 식당 수익이 전보다 30%나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저축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2호점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게 다 소파 위치 하나 바꾼 것에서 시작됐어요. 최 씨는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소파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소파 뒤에 든든한 벽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지금 당장 옮기세요. 큰 힘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랑 같이 조금씩 밀면 돼요. 무거우면 바닥에 양말이나 수건 깔고 밀면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소파는 현관문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김 씨 사례 기억하시죠? 소파가 현관문을 정면으로 보고 있으면 들어오는 재운이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예요. 모든 기운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다 현관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소파가 정면으로 막고 있으면 그 기운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합니다. 특히 재운은 현관으로 들어와서 집 안 곳곳을 돌아야 하는데 바로 막히는 거죠. 더욱이 풍수에서는 문과 소파가 일직선상에 있으면 충이 생긴다고 합니다. 충이라는 건 기운이 너무 빠르게 직선으로 흐르면서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마치 바람이 창문 사이로 쌩하고 빠져나가는 것처럼 기운도 그렇게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 모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0대 초반 여성분이신데 남편분이 정년퇴직을 하시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어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살만했는데 퇴직하고 나서 계속 목돈이 나갈 일이 생겼대요. 차가 고장나고 집에 수리할 곳이 생기고 병원비가 나가고요. 집에 가보니까 소파가 현관문하고 정확히 일직선이었어요. 현관문 열면 바로 소파 등받이가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이 씨는 원래 그 자리가 TV 보기 제일 좋아서 그렇게 놓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최악의 배치였죠. 저는 소파를 90도 돌려서 현관문이 측면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와 현관 사이에 키 작은 화분을 하나 두었어요. 이렇게 하면 들어오는 기운이 직선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집안을 한 바퀴 돌게 됩니다. 마치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처럼 기운의 흐름을 적절히 조절하는 거예요. 바꾸고 나서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분이 지인의 소개로 간단한 컨설팅 일을 하게 됐어요. 한 달에 몇 번 나가는 거라 부담도 없고 용돈벌이도 되고 보람도 느끼신대요. 이 씨도 평소에 하고 싶었던 노인복지관 봉사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좋은 분들을 만나서 소모임도 생겼다고 하세요. 가장 놀라운 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뚝 끊겼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갑자기 목돈 나갈 일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남편분 일로 들어오는 수입이 조금씩 쌓이고 있대요. 이 씨는 이제 소파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확인해 보세요. 현관문 열었을 때 소파가 정면으로 보이나요? 보인다면 각도를 바꾸세요. 90도 돌려서 측면으로 보이게 하거나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게 하면 됩니다. 방 구조상 어렵다면 현관과 소파 사이에 장식장이나 화분 같은 걸 두어서 시선을 차단하고 기운의 흐름을 바꿔주세요. 세 번째 원칙은 소파 앞은 넓고 트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파 뒤는 막혀야 하지만 앞은 열려야 해요. 이걸 풍수에서는 명당이라고 합니다. 앞이 탁 트여 있어야 재물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실 테이블을 너무 크게 놓거나 소파 앞에 물건을 잔뜩 쌓아둡니다. 아이들 장난감이나 신문 잡지, 리모컨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되면 기운이 막혀요.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모 씨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맞벌이 부부셨는데 둘 다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안 모였어요. 카드값은 계속 늘어나고 대출 이자 갚기도 빠듯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소파 배치는 나쁘지 않았어요. 뒤에 벽도 있고 현관도 정면으로 안 보고요. 문제는 소파 앞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이 엄청 컸어요. 소파에서 테이블까지 거리가 50cm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 위에 물건이 가득했어요. 책, 서류, 리모컨, 화장품, 아이 숙제, 온갖 게 다 있었습니다. 테이블 밑에도 박스며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 소파에 앉아도 답답해요. 시각적으로 복잡하니까 머리도 복잡해지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좁으니까 가족이 함께 앉기도 어렵죠. 자연스럽게 각자 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소통이 줄어듭니다. 저는 정 씨에게 큰 테이블을 치우고 작은 테이블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파에서 테이블까지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테이블 위는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올려두고요. 테이블 밑 공간도 완전히 비워서 시원하게 만들었어요. 바꾸고 나니까 거실이 확 넓어 보였습니다. 정씨 가족도 신기해 하더라고요. 같은 평수인데 공간이 2배는 넓어 보인다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족이 거실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소파에 편하게 앉을 수 있으니까요. 2달쯤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요.
남편분이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았대요. 아내분도 부서 이동으로 월급이 조금 올랐고요. 더 중요한 건 지출이 확 줄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충동 구매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편하게 쉬니까 그럴 일이 없어졌대요. 온라인 쇼핑도 덜 하게 됐고요. 6개월 만에 카드값을 다 갚았고 지금은 적금도 하고 계신답니다. 정 씨는 저한테 연락해서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아쉬워하셨어요. 그동안 왜 돈이 안 모이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소파 앞 공간만 비워도 이렇게 달라지다니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소파 앞을 확인해 보세요. 테이블이 너무 가까이 있지 않나요? 물건이 너무 많이 쌓여 있지 않나요? 오늘 저녁에 30분만 투자해서 정리하세요. 테이블은 최소 1m 거리를 두고 위에는 꼭 필요한 것만 올려두세요. 밑 공간은 완전히 비워두고요. 네 번째 원칙은 소파는 창문 바로 아래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벽을 등져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벽이라고 다 같은 벽이 아니에요. 창문이 있는 벽은 벽이 아닙니다. 창문은 뚫린 공간이거든요. 소파를 창문 아래 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등 뒤로 계속 바람이 느껴져요. 여름에는 시원할지 몰라도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면 눈이 부시고 TV도 잘 안 보여요. 밤에는 창문이 거울처럼 보여서 뒤가 신경 쓰입니다. 풍수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창문은 기운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안정적이지 않죠. 소파 뒤에는 안정된 벽이 있어야 하는데 창문이 있으면 기운이 흔들립니다. 집안에 들어온 재물도 창문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소파는 창문이 없는 벽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방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창문 쪽에 둬야 한다면 두꺼운 커튼을 달아서 차단하세요. 특히 밤에는 커튼을 꼭 치고 낮에도 레이스 커튼이라도 쳐두는 게 좋습니다. 5번째 원칙은 소파의 색상과 재질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위치만큼이나 소파 자체의 속성도 재운에 영향을 미쳐요. 어떤 색깔의 소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들어오는 기운이 달라집니다. 풍수에서 재물운을 높이는 색은 황색 계열이에요. 베이지색, 크림색, 연한 갈색 이런 색들이 좋습니다. 땅의 기운을 담고 있어서 재물을 모으는데 도움이 돼요. 또 녹색 계열도 좋아요. 성장과 번영을 의미하거든요. 반대로 피해야 할 색도 있어요. 너무 어두운 검정색이나 진한 파란색은 재운을 억누릅니다. 특히 검정색 소파는 무겁고 침체된 기운을 만들어요. 물론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족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강모 씨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40대 후반 여성분이셨는데 남편분과 함께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사업 초기에는 잘 됐는데 몇 년 전부터 매출이 정체되고 직원들도 자주 그만뒀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다 보니 집에서도 일 이야기만 하고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집에 갔더니 거실에 새까만 가죽 소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비싸게 주문 제작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보기에는 고급스럽고 멋있었어요. 하지만 앉아보니까 느낌이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강 씨도 소파에 앉으면 왠지 기분이 가라앉는다고 하셨어요. 검정색은 물의 기운이 너무 강해요. 물은 재물을 씻어내려 보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가죽 소파는 차갑잖아요. 여름에는 끈적이고 겨울에는 얼음장 같아요. 가족들이 편하게 오래 앉아있기 힘든 겁니다. 저는 강 씨에게 소파를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비싼 돈 주고 산 거라 아깝다고 하셨죠. 하지만 사업도 안 풀리고 가족 분위기도 안 좋은데 소파 하나 아까워서 못 바꾸시겠냐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베이지색 패브릭 소파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쿠션도 따뜻한 느낌의 갈색과 주황색으로 몇 개 놓았습니다. 바꾸고 나니까 거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전에는 차갑고 무거웠는데 이제는 따뜻하고 아늑해졌습니다. 강 씨 가족이 자연스럽게 소파에 모여 앉는 시간이 늘었어요. 일 이야기만 하던 부부가 다른 얘기도 하게 됐고요. 주말에는 소파에 앉아서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게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회사 일도 풀리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고 좋은 직원도 들어왔습니다. 강 씨는 집에서 편하게 쉬니까 아이디어도 더 잘 떠오르고 직원들한테도 여유롭게 대하게 됐대요. 그게 회사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고 결국 매출로 이어진 거죠. 1년 뒤에 연락이 왔는데 회사 매출이 전년 대비 50%나 올랐다고 하셨어요. 직원들도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고 부부 사이도 훨씬 좋아졌대요. 강 씨는 소파 바꾼 게 최고의 투자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소파 색깔을 한번 보세요. 너무 어둡고 차가운 색은 아닌가요? 만약 당장 소파를 바꾸기 어렵다면 소파 커버를 씌우세요. 요즘은 예쁜 소파 커버가 많잖아요. 베이지나 크림색, 연한 갈색 계열로 씌우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따뜻한 색감의 쿠션과 담요를 올려두면 더 좋아요. 6번째 원칙은 소파 주변 조명도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소파 위치가 좋아도 어두우면 소용없어요. 밝은 곳에 재물이 모이거든요. 어두운 곳은 기운이 침체되고 정체됩니다. 거실 전체 조명도 중요하지만 특히 소파 주변은 더 밝아야 해요. 소파 옆에 스탠드를 하나 두거나 소파 뒤 벽에 간접 조명을 다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LED 간접 조명이 저렴하고 설치도 쉬우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특히 저녁 시간에 가족이 거실에 모일 때 소파 주변이 따뜻하고 밝으면 대화가 늘어납니다. 밝은 분위기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웃음이 많아져요. 이런 좋은 기운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재운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한모 씨 이야기예요. 60대 중반 부부셨는데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둘이서만 살고 계셨어요.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뭔가 활력이 없고 무료했대요. 저녁이면 각자 방에 들어가서 TV만 보고 대화도 거의 없었고요. 집에 가보니까 거실이 전반적으로 어두웠어요. 천장에 큰 조명은 있는데 밝기가 약했습니다. 소파 주변은 더 어두웠어요. 창문이 작아서 낮에도 햇빛이 잘 안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실에 있기가 답답한 거예요. 저는 조명을 바꾸라고 권했어요. 천장 조명을 밝은 걸로 교체하고 소파 양옆에 스탠드 조명을 하나씩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 뒤 벽에 LED 간접 조명을 붙였어요. 비용도 많이 안 들었어요. 전부 합쳐서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바꾸고 나니까 거실이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됐어요. 밝고 환해져서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한 씨 부부가 자연스럽게 저녁에 거실 소파에 앉게 됐습니다. 밝으니까 책도 읽고 신문도 보고 서로 얘기도 나누게 됐고요. 그러던 중에 한 씨가 지역 신문에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공고를 봤어요. 관심이 생겨서 신청했는데 합격했습니다. 주 3일 나가는 간단한 일이었는데 적당한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나고 용돈도 생겼어요. 아내분도 복지관에서 하는 강좌를 듣기 시작하셨고요. 6개월 뒤에 만났을 때 두 분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있었습니다. 한 씨는 조명만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밝은 거실에서 대화하다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게 삶의 활력이 됐다고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확인해 보세요. 거실과 소파 주변이 충분히 밝은가요?
어둡다면 조명을 추가하세요. 큰 공사 안 해도 돼요. LED 스탠드나 간접 조명 붙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투자해도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7번째 마지막 원칙은 소파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치가 좋고 색깔이 좋아도 더럽고 지저분하면 소용없어요. 재물은 깨끗한 곳을 좋아합니다. 지저분한 곳에는 나쁜 기운만 모여요. 소파 위에 옷가지나 이불 쌓아두지 마세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올려두지 마시고요. 쿠션은 매일 털어서 정리하고 소파 틈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기로 빨아내세요. 천소파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섬유 청소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소파 밑도 중요해요. 소파 밑에 먼지나 물건이 쌓이면 기운이 막힙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소파를 조금 들어서 밑을 청소하세요. 아예 소파를 벽에서 살짝 떼서 뒤쪽 청소도 하면 더 좋고요. 제주도에 사시는 양모 씨 이야기입니다. 50대 후반 자영업자셨는데 민박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위치도 좋고 시설도 괜찮은데 이상하게 손님이 잘 안 왔어요. 예약이 들어와도 취소가 많고 재방문하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민박집을 방문했을 때 거실 소파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오래된 소파라 표면이 해지고 얼룩도 있었습니다. 쿠션은 눌려서 푹 꺼져 있었고요. 소파 밑에는 먼지가 수북했고 틈새에는 과자 부스러기까지 있었어요. 이게 손님한테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무리 다른 곳이 깨끗해도 소파가 저러면 전체적으로 지저분해 보입니다. 손님들이 앉기도 불편하고 다시 오고 싶지 않겠죠. 저는 양 씨에게 소파를 새로 사거나 최소한 전문 청소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일 소파를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라고 조언했습니다. 양 씨가 소파를 새 걸로 바꾸고 매일 쿠션을 털고 일주일에 2번씩 청소기로 청소했어요. 한 달 뒤부터 예약이 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 후기에 거실이 깨끗하고 아늑하다는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재방문 손님도 생겼고요. 양 씨는 이제 성수기에는 예약이 꽉 찬다고 하셨어요. 소파 관리만 신경 썼을 뿐인데 매출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소파 상태를 보세요. 깨끗한가요? 오늘 당장 청소하세요. 쿠션 털고 청소기 돌리고 얼룩 있으면 닦아내세요. 소파 밑도 꼭 확인하고요. 매일 5분만 투자하면 소파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원칙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소파는 든든한 벽을 등지고 배치하세요. 둘째, 현관문을 정면으로 보지 않게 하세요. 셋째, 소파 앞은 넓게 비워두세요. 넷째, 창문 바로 아래는 피하세요. 다섯째, 따뜻한 색상의 소파를 선택하세요. 여섯째, 소파 주변을 밝게 하세요. 일곱째,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이 7가지만 지키면 여러분 집 거실이 재운을 부르는 명당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저녁 집에 가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파 위치 바꾸는데 30분, 정리하는데 30분이면 충분해요. 제가 지난 20년간 수백 가구를 상담하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어요. 소파 배치를 바꾼 사람들은 100%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안에 좋은 일이 생기고 늦어도 석 달 안에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물론 소파만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로또 당첨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좋은 기회가 많아지고 가족 관계가 좋아지고 건강도 나아지고 그게 결국 재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큰 행운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은 모두 실화입니다. 이름만 바꿨을 뿐 내용은 제가 직접 상담하고 확인한 거예요. 그분들 모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소파 위치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하지만 해보시고 나서는 다들 놀라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다고요. 여러분도 꼭 시도해 보세요. 잃을 건 없습니다. 소파 옮기는데 돈 들지 않잖아요. 30분만 투자하면 돼요. 그 30분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재운을 높이는 실용적인 풍수 인테리어 정보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침실 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방은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현관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하나씩 다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축적된 생활의 지혜예요. 우리 조상들이 오랜 시간 관찰하고 경험해서 정리한 과학입니다. 현대 건축학이나 환경심리학에서도 풍수의 많은 원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믿든 안 믿든 일단 해보세요. 해보고 효과 없으면 다시 돌려놓으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대로 소파를 배치하면 분명히 좋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재운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서 바로 소파를 확인하고 위치를 바꿔보세요. 그리고 한 달 뒤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재물운도 활짝 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